사실 뒤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민주당 안에서, 당원 룰 관련한 특별당규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친 지도부와 원내대표들은요. 미친 지도부.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당원 투표를 한다고 이걸 당원들한테 뭔 내용이 있고 뭐 때문에 투표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린 바가 없어요. 물론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거를 그 문자 투표하라고 받아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신동에 안 해놓으신 당원들은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 와도 작아가지고 글씨가 확도도 안 되고 하여튼 엉망이야. 그래서 나도 그거 보다가 진짜 헷갈려가지고. 노안이 가뜩이나 노안인 근데 지금 안경 꼈잖아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당사 홈페이지를 갔으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라도 달아놔야 되잖아. 그렇지. 그것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이걸 보고 찾아가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찬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렇죠. 반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 여러분 근데 이게 반대. 결국에 지금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더불어민주당 공천 TF팀이라고 이계호 단장. 예, 이계호 단장인데 전형적인 호남계 낙지죠. 이낙계 아니 낙계죠. 낙계. 친낙계죠. 친낙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다. 내용이 뭐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일단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정치 신인들이 경선 전에 실시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컷오프 될 수 있는 등 기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상했던 게 오늘과 내일 투표가 진행되는데 8일 날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디지털인데?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을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웃기는 건 당원들 투표를 다 해놓고 중앙이 그러니까 지역대의원들이라든지 이쪽에 그 지네들이 조직할 수 있는 조직표들을 가지고 그거를 또 합산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이걸 뒤집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에서 충분한 반대를 먼저 표명을 해줘야 돼요. 네. 진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 이전에 실시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컷오프가 될 수도 있고요, 신인들이. 그리고 본 경선에 가서는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하고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즉 있습니다. 당원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화번호라든지 명단 확보를 신인들한테는 안 시켜준다는 거야. 왜? 니네는 당선자 아닌데 우리 명부를 줄 수 없어. 니네를 아직 못 믿어. 뭐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뭐 단수 추천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현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오래 있던 사람이 그냥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겁한 놈들이에요. 경선 자체 그러니까 후보로서 올라가서 경선을 통해서 지명을 받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그 공천의 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천 후보가 될 수 있는 문을 좁혀버리는 매우 비겁한 2차적인 수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공천으로 안 건든다고 했을 때 왜 안 건드렸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엉뚱하게 입장하는 사람을 골라받으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야, 나이트클럽이냐? 골라밖에? 그거 아주 고르는 그냥. 것도 이상한 애들이 고른다는 그러니까 아주 찐따 새끼들만 고르니까 문제지. 자, 그리고 걔들이 뒷돈을 주잖아. 심사 그럼 총점 물이 흐려지잖아. 심사 총점을 담당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1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그 다음에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낙하산을 꽂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15명을 뽑는데
지들 맘대로 뽑겠다는 거야. 아 누구 맘대로? 아니 심지어 이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면 외부 인사 거의 다 저쪽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 아니야 대부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한테 일임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한테 일임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민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분야별로 뭘로 해갖고 선정 기준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낙하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권한을 특별히 주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때 약속한 동일 선거구 3선 연속 출마 금지도 없어요. 결국 열린민주당하고의 합당 조건을 깨버린 거죠, 지금.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들 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데도 와. 심지어 국짐에 있는 국회의원도 어떻게 나한테 와. 뭐 그래, 의정 보고 막 이래갖고 문자를 보내요. 난 전혀 안 알고 심상정이 그만 싶은데. 보냈으면 좋겠다. 난 고향에 살지도 않는데 심상정 왜 이렇게 나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 차단을 해놨는데 네. 그 선거용으로 보내는 번호는 차단이 안 돼요. 아 진짜로? 그럼 또 와. 그 문자 스팸으로 걸어놔도 그런 공보 문자는 또 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5-6명 의원들한테 근데 다 우리 동네 안 살아. 우리 동네는 난 김민석인데 거기서 안 오고 엉뚱한 데서만 전부 다 의정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여기 공천을 반대한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뭐 거기에 대해 갖고 중앙일보가 개딸들 선동해 갖고 저기 한다고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친명계에서. 근데 이건 공천룰을 뒤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공천룰에 불합리한 점을 억지로 개정해서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 공천 TF 명단을 보면 이계호가 이제 저기고 이건 뭐 최악인 거고. 위원장이고 네. 부반장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다음에 위원으로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고영이?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배재정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내는 의견들이 결과적으로는 하필이면 우리 일광 박강원 선생하고 연결돼 있는 이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당에서 이렇게 해준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막 공천 지랄을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떠미고 준 거잖아. 니들이 공천 혁신할 수 있는지. 아니 공천 혁신 TF인데 한번 해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걸 이따위로 걷어차? 그래서 사실 아유. 내부 공천룰이나 이런 건 거의 안 건드리고 유일하게 지금 살그머니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아예 정치 신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저 재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는 구도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당원 투표 안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와도 최고위에서 또 전국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전국위원회에서 그걸 합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당원들이 이렇게 얼마나 반대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물론 뭐 입장이 곤란한 거는 압니다만 이런 부분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문자 보낼 수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이거는 초선 의원들한테 어려운 초선이라든지 정치 신인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진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문자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의원은 아직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다룹니다. 이런 투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전부 우리 같은 진보 유튜버들 중에 큰 데도 아니고 딱 우리 사이즈 5만에서 20만 안 되는 말 그대로
약간 치어보다 조금 큰, 에이. 하지만 둔척은 안 되는 정도의 중소 유튜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이 이거를 하자고 지금 독려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방송을 내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다들 현명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또 게시판에 다 돌고 전부 다 지금 보면 반대했던 사람밖에 없지. 내가 잘못 알고 찬성 눌렀어. 이런 사람조차 없어.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고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봐.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그렇지, 계속 그렇지. 물어봐. 저 이거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있다는 소리 거죠. 없는 커뮤니티들이 조금씩 그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예가 우리가 최고위원 투표할 때 고밀정 하나를 빼고 나머지 5을 우리가 지정했던 의원들을 전부 다 밀어 올렸던 그 커뮤니티들이 지금도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요. 이게 우리 그 개혁을 바라는 개혁 시민들의 나름대로의 연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송작가 TV도요. 여러분들 뭐 게시판 안에서 방송 안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카오톡 뭐 다양한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로 따지면 3,000명 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당원들한테 반대 투표를 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의외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라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 정말 어떠한 형태로 많이 확산돼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